네, 계속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 넥스트 에듀 나우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새로운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립드 러닝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 초대 학회장이시자 신한대학교 보건대학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님 모시고 이 플립드 러닝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뭔가 그 학기말 평가를 학생들에게 발표로 부모님 앞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오늘도 이 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예전의 교육 방식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집에서 이제 학업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뀐 거잖아요. 네. 예. 말 그대로 기존의 우리의 그 교실의 환경을 거꾸로 뒤집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플립드 러닝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강력하게 모든 분야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네. 그중에서 교육의 혁신이 사실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다소 뒤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런 부분에서 혁신의 패러다임이 이제 기존의 이 학습법을 좀 뒤집는 이 플립드 러닝의 거꾸로 수업. 다시 말씀드려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어지는 자기주도 학습의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학습에서 학생들과 함께 해줘야 될 이러한 역진행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플립드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플립드 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이 플립드 러닝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네네. 사실 우리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 대부분의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풀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오는 방식인데요. 그렇죠. 사실 집에 가서 주도적으로 혼자 문제 풀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접의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거꾸로 뒤집자라고 하는 방식.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 수업을 미리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학습 플랫폼에 올려주면 우리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 결과 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선생님, 교실에서 선생님 이 문제를 제가 못 푸는데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풀어주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거꾸로 수업의 플립드 러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졸업한 지가 사실은 뭐 꽤 되긴 했는데 기존의 어떤 교실과는 너무 달라서 다른, 이게 네. 이루어질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다고 정착이 하더라고요.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의 코로나 이전부터 그것도 훨씬 이전부터 이런 수업을 하고 계셨다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예. 2011년부터 이 플립드 러닝의 거꾸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저의 이 수업 방식을 간단히 말씀을 들어보면 다음 차시별 이제 수업을 미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이 질문으로 던져오면 그 부분을 교실에서 같이 풀고요. 또 실습 같은 경우는 저의 이 실습의 영상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본 수업에 들어오면 이제 학습되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학습자 스스로 실습을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혹시 네. 대략 어느 정도부터? 예, 제가 2011년부터 이제 카페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저의 전공의 부분이 사실 치과 보철 전공으로 고도의 하이 테크닉이 좀 요구되어집니다. 네네. 근데 기존의 이 교수법은 학생들 다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시범을 보여주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서 만들어 라고 했을 때 교수의 모습을 볼 때는 잘 만들 수 있지만 맞아요. 실제 책상에 하려면 가서 힘들죠. 자기가 만들려고 안 돼요. 한다면 네. 어렵습니다. 예. 이러한 이 어려움이 이제 이 학습자들의 어떠한 학습 성과를 높이게 한 방법은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학습 플랫폼에 올려주면 언제라도 스스로 학습하고 방과 후에라도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진행해 왔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교육 방식이 블렌디드 교육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제 그 블렌디드 러닝은 사실 이 플립드 러닝이 블렌디드 러닝의 이제 한 축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 블렌디드 러닝은
말 그대로 대면과 이 비대면 수업의 이 학습 방식을 그날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제 교수자가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이 플립드 러닝은 말 그대로 이제 수업의 형식을 바꿔서 이제 집에서 학습, 교실에서 풀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플립드 러닝은 블렌드드 러닝의 한 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저는 오늘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뭐 플립드 이렇게 핸드폰인가, 뭐 블렌디드 나오니까 뭐 커피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교수법을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 차 얘기하나 이렇게 싶었는데 예. 아닐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이브리드 교수법 어떤 학습 방법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하이브리드카, 뭐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이 코로나 사태의 이 교육의 어려움, 사실 이제 이 해결의 방법이 없었는데 그나마 온라인 원격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기존의 블렌드드 러닝을 시대의 흐름성의 키워드에 조금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해서 제가 하이브리드 교수법을 주창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하이브리드 교수법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서포트에 의해서 교사와 교수가 스스로 수업의 콘텐츠를 고품격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학습 플랫폼에 올려주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되어진 부분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교사와 교수에게 보내서 이제 스스로 교수자가 준비하고 교실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풀어가는 이러한 방식이 블렌드 러닝을 한 품격 높여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다. 이렇게 제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이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네,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예. 네, 지금까지 블렌디드 러닝 그리고 하이브리드 러닝이 뭔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 플립드 러닝은 사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잖아요. 네. 이외에도 또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걸 저의 학습법에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저는 이제 치과 보철 전공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주차별 영상을 미리 보내주면 학생들은 학습 플랫폼에서 영상을 보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요점 정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문자답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학습의 이 주도권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한테 가는 학습자 거죠. 중심으로. 네, 그러면 네. 저는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교실에서 수업은 교수자가 오늘 수업의 진행 방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행한 다음에 마무리에 교수자가 오늘 클로징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학습으로 교실 오프닝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오늘 수업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영상으로 발표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수업의 모든 과정을 콘텐츠로 이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교수자가 클로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수업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어느 부분이 좋았고 어느 부분이 어땠다라고 하는 이런 총평으로 마무리해서 수업을 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플립드 러닝의 자기주도 학습에서 계속적인 질문의 확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플립드 러닝의 문제 주도 해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업의 시작과 끝도 학생이 정하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그거, 저는 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수업의 진행에 관계되어지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만 갖다 주고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음원을 크게 틀고 춤도 추면서 댄싱하면서 창의적으로 수업을 아주 즐겁게 풀어가는 이러한 방식. 왜 그럴까요? 본인이 충분히 학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수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와. 끝내고 먼저 가는 건 안 되죠.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짝꿍하고 같이 서로 집단지성으로 풀어가고 혹시 옆에 짝꿍이 실습에서 뭔가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요.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플립드 러닝에서의 주는 제일 큰 선물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또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수업인 네. 것 같아요. 수업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플립드 러닝은 대학에 오면서 처음 경험한 예. 이러한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예. 그리고 어려워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수업이 그냥 듣고 집에 가서 가지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제가 뒤집어서 진행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점차 진행하면서 주도적인 학습 방법으로 나의 지식의 지혜를 네. 활용하는 학습을 대학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는 강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네네네. 평가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교수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가져가는 것이 너무 많고 전공 외적으로 융합의 전공을 제가 이 과목에서 큰 선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발표는 어떻게 많이 하나요? 이게 사실은 네.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른들도 발표란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두려움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네.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교육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고 좀 따라와 주나요? 네, 저의 이제 교수법인데요. 예.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수업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 교수님의 강의 듣는 것이 아니고 수업은 참여하는 것이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질문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학습자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예.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질문 하나에 뭐 플러스 몇 점이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유도를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런 건 아니신 네, 거죠? 그건 아니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발표의 중요함. 1주차부터 계속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프닝과 클로징을 발표 영상을 하다 보니까요. 습관이 그리고 이 이제. 발표 영상을 단지 발표로 끝내는 것이고 저희 학과는 모든 학생들이 유튜버가 됩니다. 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학습의 포트폴리오를 콘텐츠로 올려서 글로벌 세상에 나의 이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발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제 어느 횟수가 지나면 자 오늘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자신 있게 재미있게 발표하는 이런 부분까지 플립트 러닝에서 가져다주는 큰 선물이다 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평가는 네. 그 전에 방송을 해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수업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 발표 수업을 하고요. 지금 학기말 고사 이제 전에 마지막 1학기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학기 학습의 이 총평을 이제 부모님 앞에 가서 발표하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이 전공의 틀니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전공 용어를 최소로 배제하고 쉽게 설명하는 이 30분에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제가 한 학기 동안 플립트 러닝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발표를 잘할까? 근데 거기에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아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들 너무나 대학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등록금이 너가 아깝지 대학에 않나?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네. 잘 몰랐는데 한 학기 배운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한테 쉽게 설명하는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 그 대학도 믿음도 가고 너의 장래도 참 멋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플립트 러닝으로 얻어진 발표의 학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립트 러닝이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낯설고 좀 뭔가 친해지지 못한 학습자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플립트 러닝을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쫓아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학습자들의 이 플립트 러닝의 동기 유발도 중요하지만 교수자가 이 혁신의 교수법으로 이 플립트 러닝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주 다음 차시의 영상을 이제 자신이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단지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계속 끌어가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교육 철학 그리고 학습자들은 대학에 왔을 때 그냥 지식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꺼내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동기 유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대학에 와서 이 방법이 나의 이 대학의 포트폴리오도 되고 내 전공의 부분에서의 확실한 어떠한 이 격차를 벌일 수 있다. 이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혁명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또 교육을 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자리에서 시대의 흐름상에 맞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진행자분 이 시대에 맞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스마트 기기.
아, 스마트 기기요. 예, 아니면 예. 너튜브. 인공지능. 네. 예, 인공지능. 예.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창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 문화, 예. 디지털 문화, 네. 그리고 유튜브 문화. 그래서 DR, SR, UR의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오면서 이제 3R에서 4R로 바꿨습니다. 특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이제 5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원동력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눴던 이 플립드 러닝, 이제 5차 산업혁명에서의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중요하고 제가 최근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누구에게 질문할 거냐? 누구에게 질문한다고 할까요? 챗GPT. 예. 예, 저는 교수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요. 예.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에 물어본다. 왜 그러니? 했더니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고요. 언제라도 전공 외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는데 전공의 교수님에게 굳이 말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플립드 러닝은 사실 초중고의 어린 학생들의 문제 해결 중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학습의 플랫폼이 사실 초중고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님들은 그 학습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이 플립드 러닝의 다양한 이 데이터나 영상을 우리 학습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준다면 5차 산업혁명에 맞는 우리의 학습법이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